자,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구성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근데 내용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 나도 알아 라고 하는 부분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최근에 시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일단 여기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요새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중군 위안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상은 아니에요. 그죠? 관방장관의 입장에서 일본의 1년 8개월 동안의 조사에 걸쳐 발표한 예전에 태평양 전쟁 때 우리한테 동원됐던 우리 쪽과 관련되어 있는 위안부 관련된 담화를 고노다마라고 얘기하는 건 아시죠? 그죠? 자, 아까 처음에 제목은 고노다마입니다. 무라야마 다마와 더불어서 무라야마는 그 당시에 사회당 정권에서 최초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수상 이름이 무라야마예요. 그죠? 그래서 고노다마와 연결된 게 무라야마 다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역사 반성에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두 나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호전된 적이 있었죠. 그죠? 그 이후에 자민당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경색 분위기여서 특히 요새는 아베 정권이 일단 들어온 2년 이후에는 거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정도로 냉각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목은 고노다마고요. 무라야마 다마도 같이 기억하실 것. 첫 번째 블랭크가 고노다마. 그 다음에 무라야마 다마 또는 회격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본이 요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자,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얘기하는 요 동맹국의 관계는 결국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일 안보 동맹을 통해 가지고 견고하게 동북아시아에서 그 틀을 잡고 있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52년이 바로 어떤 체제예요? 1952년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샌프란시스코 요 강화를 통해 가지고 미일 안보 동맹이 좀 구축됐던 그 시점입니다. 52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45년에 바로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했던 일본이 거의 6, 7년 동안 메가더 정권에서 일단 군부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그걸 우리는 미군정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52년에 그게 해제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일본이 스스로가 총리에 의해서 정권이 시작됐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자민당 체제를 그래서 55년 체제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자유당과 민주당이 결합돼서 지금의 일본의 거대 정당인 바로 자민당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55년 체제는 뭘 얘기해요 하면은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가지고 거대 정당 체제로 구축됐던 시점을 55년 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민당이 그 이후로 독주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사회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 중간중간에 잠깐 정권을 잡은 적은 있어도 거의 지금 현재까지도 자민당은 계파 정치에 의해서 계속 오랫동안 그 세력을 잃지 않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당 체제입니다. 어쨌건 그 이후에 미일의 견고한 안보동맹 하에서 얘네들이 가장 주목적으로 한 건 특히 일본이 주목적으로 한 건 평화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평화헌법은 요거만 아시면 돼. 전수방어라고 얘기해서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본토에 공격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대외적으로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던 스스로가 공격력을 뺀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체제가 바로 일본의 현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로 아베 정권 이후부터 이런 평화헌법을 보통헌법, 그죠? 정상헌법 체제로 가서 보통국가화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황이에요. 그죠?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정상적인 군대가 필요하고 그 군대에 의해서 그 군대를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평화헌법인데 평화헌법을 개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여러 가지 추세 중에 하나가 집단적 방위권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나라의 안보동맹 체제에서 가고 있는데 미국이 가령 동해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을 시 일본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법제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집단적 자위권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이미 통과가 돼가지고, 자,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누구의 무기인 아래? 미국의 무기인 아래.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나라 간에 어느 경우에도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회귀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의 불안정한 정세를 일본을 통해 가지고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국방비나 여러 가지를 분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일단 채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경계하고 있죠. 자 보십시다.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이 사실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라는 얘기입니다.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특정하게 미국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미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방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죠? 동맹국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자, 미국이라고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공격받을 경우에 무력으로 퇴치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권리를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얘기해서,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아요? 하면은 좀 내려오시면, 유엔의 헌장의 51조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는 자 이거는 유엔이라고 한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기본 준칙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 겁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부분은 일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또는 자 일단 군사적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은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조금 철 지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태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정책 연결성은 좀 떨어지지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안보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정 체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서도 일본의 침략에서부터 자 그걸 배제했던 쉽게 말하면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자 태국이 자 여기 제목이 잉락 태국 총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 총리라고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잉락 자 그러니까 화제의 인물이 또 하나 시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무상으로도 그렇고 문제에서 일반 상식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현재 가장 화제의 인물은 누구예요? 물어봤을 때 태국에서는 바로 한때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잉락이라고 하는 최초의 여성 정치인이 자 태국의 일단 총리를 수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하면은 탁신의 막내 여동생이야. 그죠? 그러니까 탁신 총리 기억나시지? 자 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그래서 레드 셔츠 그죠? 그 다음에 옐로우 셔츠 해가지고 레드와 옐로우의 싸움 뭐 그죠? 한때 자 태국의 정적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탁신은 자 일단 태국 국내법상으로 자기가 수상을 지냈던 그 이후에 쿠데타에 의해서 뒤집어졌는데 지금 망명가 있는 일단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자기가 위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자기 막내 여동생인 바로 잉락 전 태국 총리입니다. 이 사람도 헌법재판소 바로 작년 얘기니까 시사 문제에 사실 거리가 먼 건 아닙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판결이 나서 실각했던 사람이 바로 잉락 전 총리입니다. 그 이후에 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군부 통치가 다시 들어가서 쿠데타가 일단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 등등으로 좀 정정이 불안한 상태에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옐로우와 레드의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실 것 기층 민중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산층의 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바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관광을 그쪽 태국의 방콕이나 뭐 이런 거 갔을 때 한창 시위가 격렬할 때는 빨간 옷 입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심하게. 그러니까 탁신 총리에 좀 더 가까운 쪽이 레드 셔츠야. 그죠? 그 반대쪽이 옐로우 셔츠라서 자, 그들의 세력 대결도 꽤 태국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자, 여기서 보코라는 표현 나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최근에 IS라고 해서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태 중에 바로 하나가 IS 사태인데 IS의 충성을 맹세한 게 바로 어제의 뉴스였어요. 그죠? 가장 최근 시사와 연결됩니다. 바로 어느 나라겠습니까? 나이지리아죠?
자, 아프리카의 가장 큰 일단 아프리카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의 일단 이슬람의 정통주의를 우리는 보코하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목은 보코하람.